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수입 마케팅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단계 해외 공급선.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수입해 올까라는 그 해외 공급선 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공급선을 확보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처음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중요한 게 예,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 좀 잘 팔릴 만한 아이템을 정하는 게 첫 번째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품목을 국내에 수입하는 데 따른 수입 요건 및 관세율을 확인한다. 두 번째 단계요. 근데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예, 어, 그 수익 모델을 확실하게 정한다라는 거였죠. 직수입을 할지, 오파상 역할을 할지. 예, 그 다음 단계는 해외 조사, 국내 시장 조사 및 유통망을 확보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가. 그렇죠? 그래서 국내 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어느 유통망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지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단계. 그러면 어떻게 누구한테 공급을 받겠느냐? 해외 공급선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요.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입 품목을 확정한 후에 국내 시장 조사 및 유통망이 확보가 됐다면 안정적으로 제품 공급이 가능한 믿을 만한 해외 공급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때 해외 공급 업체 그러면은요, 가장 좋은 거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한테 받는 것이 가장 좋겠죠.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값도 가격도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품목에 따라서는 무역회사나 유통업체나 이런 데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체한테 공급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어렵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국내에 뭐 독점이 돼 있다라든지 아니면 워낙 큰 브랜드라 상대를 안 해준다든지 그러면 조금 무역회사나 유통업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 공급선 확보 시 유의사항 한번 보실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물건을 수입하고 났더니 퀄리티에 문제가 있어.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그러한 의지가 있는 업체. 중요하겠죠, 그렇죠? 물건 수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제조업체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구글에서 구글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만약 불가능하다 그러면 무역이나 유통회사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입할 때는 가격, 품질만 중요한 건 아니죠. 물론 당연히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제품의 반품이나 교환이나 수리, 납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회사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국가가 좋겠죠. 그렇죠? 뭐 한번 가볼 수도 있고 출장을 가볼 수도 있고 가서 직접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송 기간, 운송에 따른 위험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 다음에 회사의 설명도 매출액, 조원수 등 기본 사항이 갖춰진 회사이면서도 홈페이지가 최신의 상태로 잘 업데이트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되게 그런 거죠. 해외에 있는 해외 서플라이어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 대개는 구글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믿을 만한 그러한 업체들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해외 전시회 참관. 해외 전시회, 품목별 전시회 많이 열리죠?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시회 갈 것이냐라는 거는 지난 그 수출 마케팅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이트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gep.or.kr. 그쵸? 기억나시죠? gep.or.kr. 여기서 검색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전시회 나가시면은요, 생각 밖으로 좋은 품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유럽에서 열리는 전시회라든지, 뭐 미국 전시회라든지, 뭐 일본 전시회라든지, 홍콩이라든지, 그래서 품목을 잘 보시고 나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거래 알선 사이트에 포스팅해 놓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물건을 바잉한다 그랬을 때는 거래 알선 사이트에서 무료로 포스팅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우리가 바이어를 찾을 때, 수출하기 위해서 바이어를 찾을 때는 거래 알선 사이트 무료로 활용한다는 게 힘들거든요. 되게 위험한데. 근데 우리가 구매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포스팅하는 거는 무료로 하는 것이 가능한 사이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래 알선 사이트 그럼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트레이드 리드스 아니면 뭐 ETO 아니면 사이버 마켓플레이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전 세계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수많은 알선 사이트들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인터넷 검색 엔진을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또 무역업 창업 이쪽 그 강의할 때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수출 쪽을 제가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팀이 수입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신발인데 이렇게 건강 쪽 관련되는 기능성 신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들이 기가 막히게 찾아낸 거예요. 미국 업체, 뭐 유럽 업체 해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그 수입에 따른 그 협상을 진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찾아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요새 어차피 경기들이 안 좋잖아요. 웬만한 기업체들은 우리가 수입하겠다, 구매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상담에 응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상할 때 조건도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입해 본 적도 있었어요. 샘플로. 근데 그런 거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니 해도 역시 아이템 선정이 제일 중요해요. 좋은 아이템만 선정해 놓으면 공급받을 수 있는 해외에 있는 업체들은 생각 밖으로 찾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컴패스나 옐로 페이지 같은 이러한 빅데이터를 보시면은요. 해외에 있는 그 제조업체들 찾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 바이어 찾는 거는 어려워요. 근데 수입하기 위해서 공급선 찾는 거는 생각 밖으로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상담하는 것도 그다지 힘들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돈 주고 사겠다는데. 물건 사겠다는데, 회사들이, 기업체들이, 자기 물건 사주겠다는데, 그렇게 뭐 까다롭게 굴 이유도 없고, 웬만한 뭐 대기업체나, 웬만한 아주 유명한 그 브랜드들 아니면, 어렵지가 않아. 상담하는 것도 생각 밖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능한 방법이 그 수입 통계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관세청이나 무역협회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뭐 이런 데들 들어가 보시면은 그 수입 통계 자료들 이렇게 몇 년 거 이렇게 쫙 보시다 보면은요. 최근에 점점 수입이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수입 물량도 많은 그런 품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수입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공산품만 생각하시는데요. 공산품 잡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도 생각 밖으로 괜찮은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이제 그 농산물 같은 거, 뭐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떤 운송이나 보관이나 유통이나 예, 이럴 때 좀 어려움들이 있죠. 그죠? 예. 냉장 상태를 유지한 뭐 콜드체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뭐 유통 뭐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변질의 우려 그런 것도 있고 그죠? 빨리빨리 안 팔리면 그죠?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건 상당히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 예,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업자들의 모임이 한국수입업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예, 그 안에 있는 그 빅데이터들, 뭐 기사들, 그쵸? 이런 것들 쭉 보다 보시면 생각 밖으로 좋은 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공급선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자, 오늘도 예,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